안녕하세요. 초록모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는 제가 처음으로 실습 나간 소화기내과에서 작성한 케이스인데요. 몇 년 전에 작성한 거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 만든 케이스이다 보니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다시 보니까 어떻게 컨퍼런스를 했지 싶은 그런 엉망진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조금 수정하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도 HCC에 대한 케이스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참고로 가져오기 전에 대상자의 개인정보들은 가려놓았어요. 이 케이스가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간호학과를 포함한 과제를 제출하는 모든 대학생이라면 표지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처음엔 표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왜 그렇게 고민했나 싶기도 해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한 질환명 쓰고 그림에는 학교 로고 넣고 표지 앞에 써야 하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나 상대방에게 줬을 때 보기 편하게만 보이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과목 이름, 교수님 성함, 실습지와 기간, 케이스 제출일과 학번, 그리고 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목차도 마찬가지로 보기 편하게 작성하면 되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주로 큰 세 주제로 나뉘고 그 다음에 서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분류를 하면 돼요. 목차도 이렇게 다양하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내용은 다 비슷해요. 보통 서론에는 사례 선정 이유와 문헌 고찰, 그리고 대상자의 자료 수집으로 구성하고 본론에는 대상자의 검사 결과, 치료 과정, 경과, 그에 따른 간호사정과 진단, 간호과정 작성하고 결론에는 느낀 점이나 대상자의 경과를 적기도 하고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 참고문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참고문헌을 꼭 넣어야 하나 싶어서 안 쓴 케이스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꼭 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작성하세요. 서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사례 선정 이유인데요. 저는 공부하면서 가장 간이 궁금하고 더욱 공부하고 싶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적어놨어요. 양식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케이스를 만들 때마다 말을 조금씩 바꿔서 하면 되니까 요긴하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은 HCC에 관한 문헌 고찰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목차의 문헌 고찰 순서 혹시 보셨나요? 질병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 예후 이렇게 조사하면 좋아요. 문헌 고찰 내용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은 밑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문헌 고찰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 대상자가 어느 원인이 있어서 질병이 발생했고 어떤 증상이 있었고 치료적 활동으로는 어떤 걸 했다고 저는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발표할 때 쉽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사진도 한두 개 넣고 하니까 그럴싸한 레포트가 완성이 된 느낌이 들죠. 자료 수집으로 넘어가서 제가 실제로 한 환자의 정보는 다 가려놓은 상태예요. 개인력은 개인정보 있잖아요. 간호정보 조사지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 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고 치프 컴플레인이 뭔지 쓰고 가족력에 대해서 그려뒀어요. 가족력에 대해 조사하고 그럴 때 3대를 그려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가져온 간호력은 제가 실습했던 병원에서 쓰는 양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 완전히 오픈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병원이랑 똑같이 처음에 대상자를 사정한 간호사 이름을 넣고 정보를 누가 제공했는지, 배우자가 제공했는지, 딸이 제공했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번에 관련된 정보는 바이탈이나 알러지가 있는지, 현재 투약하고 있는 약물이나 수술 경험 이런 내용들도 있고 진압력이 있는지, 그 당시에 신체적으로 다른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말고도 흡연이나 음주 사항에 대한 조사하는 항도 있어요. 그리고 입원할 때 어떤 걸 가져와야 되고 병원 내에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을 교육했는지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많다 보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론으로 넘어가면 필요한 검사 결과를 작성하면 되는데 수치 이런 거 베껴와서 작성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저 임상적 의미를 찾아서 적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인터넷에 참고해서 작성하기도 해서 겨우겨우 완성했어요. 제가 했던 대상자는 수술 전이라서 시행했던 검사들이 조금 많고 방사선이나 촉수 검사들도 있는데 이런 검사 내용을 가져오면 진단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검사 내용 다음으로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작성을 했는데 약물요법이나 식이요법, 수술 등등을 적어놨었어요. 이런 검사 결과나 환자를 관찰했을 때 상황들을 보고 진단을 내리면 되는데 이게 말이 쉬운데 막상 진단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충족이 되는데 다른 건 충족이 안 돼서 쉬운 듯 어려워요. 저는 그래도 대상자가 수술을 받기도 해서 대상자 간호 문제를 수술 절개 부위와 관련된 급성 통증, 전신 마취와 관련된 비효율적 호흡 양상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봤어요. 그거에 따른 선정 근거로 옆에다 따로 적어놨어요. 저는 간호 과정을 이 시트를 사용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로로 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다가 중간에 바꿨어요. 사용하다 보니 나름 괜찮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동기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따로 정해준 양식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간호 과정 작성하면 됩니다. 주관적 자료로는 대상자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되고 객관적 자료로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작성하면 돼요. 참고로 목표 잡을 때는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하라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작성을 했고 단기 목표는 주로 일주일 이내 단기간 시간 속에서 기대되는 목표를 서술을 하면 되고 장기는 몇 주 혹은 몇 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기대되는 목표를 작성하면 돼요. 이때 목표는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관찰이 가능해야 하죠. 그리고 서술할 때는 긍정적으로 서술을 해야 하는 거. 간호 계획과 이론적 근거는 저는 책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작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에 모아진 책이 있더라고요. 중재 및 결과 가이드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매도 못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왜 절판이 된 걸까요? 간호 수행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작성하고 마지막에 평가란에는 저렇게 별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간호 수행을 해서 간호 목표가 달성했는지 어떤 근거로 알 수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달성도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별을 그때서부터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달성했으면 달성했다고 별을 칠해서 작성을 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별을 색깔을 비워놔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적어놨었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간호 과정이에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보통 느낀점이랑 참고문헌 이렇게 두 가지 작성 많이 하죠. 이때 저는 근데 아마도 대상자 드레싱 일정이랑 팔로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변화된 환자의 상태와 계획을 따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낀 점을 작성하고 참고문헌도 이렇게 작성하면 케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실습하면서 케이스 작성할 자료들 찾고 의학용어 시험도 보고 술기 시험도 보잖아요. 제가 작성한 케이스 참고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